스위스 시계에 관세 39% 붙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건 스위스 워치스 원더스 기간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그 현장에 모든 스위스 시계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런 발표가 났었죠. 그때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행사장에 있었는데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시계보다는 관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었고, 그게 토킹 포인트였었는데 그때 당시엔 또 31%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론이 좀 반반이었는데, 이제 반은 이거는 그냥 협상의 과정에서 트럼프가 블러핑한 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절반은 너무나 걱정이 컸었죠. 31%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8월에 갑자기 39%로 변경이 되면서 또 적용까지 바로 됐었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스위스랑 이제 미국 사이에만 이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업계에서는 토킹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위스 시계 수출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거의 한 2024년도 기준 17% 정도로 보여지는데, 한 나라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는 정말 이 한 나라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스위스 시계 산업은 타격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관세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관세가 미국과 이제 스위스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미국 매장가만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하겠죠. 타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거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미국만 올리다 보면 미국 시장이 주춤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몇몇 브랜드들은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가격을 다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스위스와 미국 간의 관계로 인해서 국내 가격까지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 부담을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나눠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가격 인상을 확정한 브랜드들도 있고, 지금 앞두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표현하기로는 꼭 관세 때문이라고 당연히 얘기는 안 하죠. 스위스 내에서의 인건비 상승과 환율 폭등과 이런 이유로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좀 불만인 부분이, 시계 관계자들 요즘 만나면 다들 관세 얘기 하잖아요.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불공평한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어찌 보면 이 상황을 너희가 직접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코로나 때 시계 시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들이 매장가도 많이 올렸었고, 또 인플레이션 심해졌다고 또 가격 올리고, 또 환율 안 좋다고 가격 올리고, 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쟁도 있고 금 시세 폭등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계 판매가 많이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관세까지 터지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격이 한번 더 오르면 시계가 그만큼 더 안 팔릴 텐데, 이 상황 자체를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만든 상황이고, 그 책임을 어느 정도 다른 국가에도 다 부담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공평한 것 같거든요. 맞는 접근입니다.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새 시계를 사시는 분보다 중고 시계 쪽으로 좀 몰리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 시장 자체는 워낙에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다른 나라까지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세 적용되기 직전에 브랜드들이 그 재고를 미국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는 기사도 직접 봤던 것 같고, 또 중고 시계 딜러도 요즘 미국으로 재고 가져가서 팔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7월 달에 거의 한 45% 가까이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물량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 버블이 엄청 심했잖아요. 이제 엔데믹이 오고 나서 조금씩 중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건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 브랜드 얘기인데, 최근에 같이 식사했었던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때 식사 기억납니다. 네, 그때 관계자가 얘기해 줬었던 게, 우리 고객들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 스위스에 와서 시계 픽업해 가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제3자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미국 판매가 굉장히 주춤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독립 쪽에서는 계속 스위스로 건너가서 시계를 직접 구매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는 브랜드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최근에 국내에서 제니스가 철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재고도 50% 할인으로 떨이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 더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제니스의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들이 그랬죠. 태그웨어와 위블로처럼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사에서 LVMH 코리아로 직접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재고를 처리한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근데 재고를 50% 할인을 해서 떨이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운영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조금 걱정이 되는 그 그룹사는 스와치 그룹. 7월 달에 스와치 그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2.2%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는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관세 적용 전 데이터인데 39% 관세가 적용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은 돼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스와치 그룹이 이제 스위스 시계 산업 내에서 끼치는 영향을 또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주의해서 볼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독립 브랜드들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딱히 없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독립 브랜드들 각각과 얘기는 좀 하고 있지만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어떠한 유의미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없고요. 저희도 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조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제 예상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변동은 없고 관세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환율 때문이 아닐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랑은 상관없이. 오늘은 미국 시계 관세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매장가, 중고가 모두 조금 더 크게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평소에 눈여겨보시던 시계가 있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나름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